네, 시장을 섭렵한 내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위원님께서 시장을 정말 적중해 주고 계셨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이 메이저들의 매도세에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일단 간밤 미국 증시도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합권 마감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 주시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저께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줄이고 끝났어요.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가 돼서 끝났죠. 그걸 보고 국내 시장을 대응하신 분들 실패가 났죠.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하고 지역 연은 총재죠. 그다음에 그 제롬 파월이 경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침체가 아니라 둔화다. 사실 둔화와 침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둔화라는 것은 일정 기간 상승을 하다가 잠시 멈춘 거가 둔화죠. 침체라는 것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체의 시그널은 이제 여러 군데서 어저께 사실 미국에 나왔어요. 어저께 미국에서 나온 침체 시그널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3월달하고 6월달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역전을 한 거예요. 근데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소비자 물가에서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었는데 아니죠. 경기 침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유가가 하락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도 나와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러시아 국가 영토로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휴전을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겠나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돼서 휴전이 된다면 다시 원자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이 돼서 시장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재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국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나오는 게 장단기금리 역전이거든요. 또 나온 게 뭐냐면 1분기 그 GDP 성장률 아마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보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1.6%가 됐어요.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 분기별로 2번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 침체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재 2분기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8, 90% 넘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미국 시장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롬 파월이나 패트릭 하커라든 연준 의원들은 거의 시장에다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거나 아니면 알면서 안 전했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제롬 파월이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로 인해 시장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거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에 대한 싸움이 되겠죠. 사실 경기 침체가 맞다고 한다면 이 경기 침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돌리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문제는 경기 침체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경기 침체를 경기 침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겠죠.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벌써 가 있어요. 이건 최악이죠.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할 거냐 아니냐 이 싸움을 해야 되겠죠. 금리 인상을 빨리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침체는 나락으로 빠지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시장 대응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공격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벤 버네키 회장 같은 경우는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괜찮다는 말을 딱 1년을 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1월 달부터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2007년도 11월 달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더니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해서 2008년도 10월 24일 날 최저점을 찍고 딱 1년 만에 6일 빠지는 1년 만에 최저점을 찍고 터닝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근데 지금 제롬 파월은 어떤 일이었냐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제롬 파월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벤 버냉키 의장 때 공격적 대응이 시장의 긴축 발작을 일으키고 그것이 시장을 많이 무너뜨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제롬 파월은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한 거죠. 그래서 0.25 올리고 0.5 올리고 0.75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시간만 소비하고 카드만 소비한 상태가 됐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요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시장 대응이 달라야 될 거다.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는 0.75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저는 사실 1%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1%를 하고 0.75하고 0.5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 사실은 1월 달에 만약에 0.1%를 하고 그 다음에 0.75를 하고 0.5를 지금 했다면 지금 시장 상황은 많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시장 투자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더라도 연준이 믿는 구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특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기 침체를 인정 안 하고 둔화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보이는데 시장은 침체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본다면 연준은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죠.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빠르게 공격적으로 시장 대응을 해서 시장 방향성을 잡아주는 전략을 구사해야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있는 FOMC 25, 26인가 그러죠. 아마 그때 어떻게 대응해 주는지 정말 자이언트 스텝인지 그 이상을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은 어저께 장초반에 급락을 해서 이제 제대로 가나보다 했는데 올려 세웠어요. 올려 세웠는데 이게 이제 올려 세운 일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0년 국채금리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내려오고 유가가 또 경기 침체 때문에 내려오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반등을 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지지력이 없어요. 올라오고 있는 기준선이라는 것은 항상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주식 차트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선은 올라와서 수평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탄탄한 힘이 생겨요. 올라오고 있는 것은 그냥 밀려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양봉은 월봉상으로 믿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60월선까지 밀리는지 또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나스닥 차트 보면서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차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지지력이 없는 데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65일선 이상은 가야 돼요. 여기 가든지 무너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주가가 저점 대비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2008년도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 10배 올랐어요. 나스닥은. 그러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주식도 개별 종목도 10배 가면 뭡니까?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 회귀를 하거든요. 그거로 따진다면 지금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직도 11,000이나 12,000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반등했다고 일단 괜찮을까라는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더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미국 시장은 우리하고 많이 다른 모습,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근데 굉장히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환율이 사실은 오늘 장중 고점이 1311원. 역외환율의 최고점은 1315원. 이게 그럼 뭐 완전히 시장 문제가 되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에서 상당히 멈춰 있었어요. 이 멈춰 있는 이유가 정부죠. 정부가 시장 개입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개입했는지 약 94억 불 정도 외환보유고로 소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00에 묶어둔 거예요. 묶어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반등 하락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고점 부분이니까 혹시 여기가 쌍봉 근처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죠. 근데 야간에 튀어 올라 버린 거죠. 튀어 버리면서 뭐 합니까? 이 상단 박스권을 돌파해 버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여기서 올라간 거에 N자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시장은 여기서 끝까지 어저께도 3원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1.8% 올랐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했지? 왜냐하면 3원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해지고 3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3원이니까 별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게 의미가 큰 캔들이 하나 떠버린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시세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는 거죠. 그럼 원달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노무라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7월달, 8월달에 금리 인상을 0.25 할 거다. 근데 저 그거 보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이 책임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금리가 이제 7월달에 FMC도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 금리는 역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거의 역전 확률이 높아요. 0.25 하면 무조건 역전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동률 상태가 돼가거나 비슷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왜 환율이 올라갈까요? 외국인이 나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러면 금리가 같아져 버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에서?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14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이 금통위에서 금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0.25 줬다가는 오히려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 환율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은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믿으면 안 돼요. 금리가 미국도 정상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안정을 취하는 그 순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환율의 고점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아직은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기다려야 될 거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사실은 저는 그 시점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년 3월 정도 될 수도 있다.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이 아직은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주가 지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주가를 기관이 요즘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저께 기관이 여기 끌어올렸죠. 어저께 1.8% 올린 거는 기관이었어요. 금액은 진짜 적었어요. 바닥에서 물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2,500억 가지고 끌어올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그렇게 가능할까? 1.8%가? 호가 공백이 엄청 심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환율 때문에 그래요. 1,300억 원 정부가 방어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던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그랬는데 오늘 뛰어올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대감이 무너지죠. 그럼 리스크를 어떻게 될까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기관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완전 헛발질을 했던 요 근래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시간이 들어가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 그리고 전망을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이 국내 증시가 워낙 내려가 있다 보니까 차트 아랫부분까지 짚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신 모습. 제발 이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좀 올라왔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